네. 저는 저기 충주 국원초 이영숙 교사고요. 현재 1학년을 지도하고 있고, 제가 2008년도에 첫 발령을 받은 지금 이 학교를 다시 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일기 강사에 오게 된 거는, 제가 발령 받고 2008년도부터 그 일기 지도를 이제까지 하루도 아이들한테 일기 지도를 꾸준히 해온 덕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일기를 쓰면 매일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일기는 숙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기 쓰는데 힘들어하지 않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그거를 좀 가르쳐 가르치기보다는 제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화면이 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내가 선생님들이 일기를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일기를 그냥 일주일에 한 2번이나 하지, 그냥 일기는 아이들하고 괜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하자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반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기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우리 안내 일기 여러분 아시죠? 그거 한번 동영상 한 3분 조금 넘거든요. 네, 그거 먼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김숙희 선생님, 어, After the diary has been published, I received hundreds, thousands of letters from young people. And my task is to speak to them, to write to them, not to forget that we have to work against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안네 프랑크는 192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독일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었고, 1933년 나치당을 이끄는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졌습니다. 안네의 가족은 이를 피해 네덜란드로 이주했습니다. 안네는 밝고 탐구심 많은 학생으로 자랐고 또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네덜란드를 점령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42년 7월, 안네의 가족은 아버지 오토 프랑크가 운영하는 회사 건물 뒤쪽 빈 공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후 2년 동안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요. 낮에는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물도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었고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은신 기간 동안 안네의 부모님은 딸들의 키를 벽에 표시했는데요. 2년 동안 안네의 언니 마르고트는 약 5cm 자랐고 안네는 13cm 이상 자랐습니다. 안네는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일기장에 매일 일어나는 일들과 자신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1944년 8월 4일 익명의 제보를 받은 나치 비밀 경찰은 안내 가족의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안내의 가족은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는데요. 이후 안내는 언니 마르고트와 베르겐 벨제의 수용소로 옮겨졌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1945년 3월 15의 어린 나이로 숨졌습니다. 안내의 일기는 전 세계 65개 언어로 출판됐고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네. 자, 안내가 일기를 씀으로써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일기는 아이들이 그 시간, 그 나이에 그 아이의 생각이라든지 그 있었던 일을 나중에 후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일기 지도할 때 먼저 아이들이 안내 일기를 많이 또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기가 왜 중요한지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기를 어떻게 지도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자, 일기 지도 방법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제 올해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좀 다른 걸 해봤습니다. 일기를 아이들이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려면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이 글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얘들아 일기 쓰자 하면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3월 달부터 저희 아이들하고 매주 월요일이면 주말 지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주말에 어떻게 보냈는지를 육하 원칙으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주말에 이게 아니고 토요일에 일요일에 누구랑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육하 원칙으로 말을 하게끔 먼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두 개씩 빼먹어요. 누구랑 뭐 어디서 이걸 이제 이거 빼먹으면은 이제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선생님 오늘 아침 이야기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응 하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딱 원으로 이렇게 서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대신 그 이제 아이들이 그 말을 할 때는 그 톡 스틱이라고 있고 아이들이 인형을 하나씩 이렇게 제가 항상 아침에 하나씩 갖고 와요. 그래서 인형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 가진 친구들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육하 원칙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장이 안 맞으면 질문을 해요. 그렇게 해서 육하 원칙을 맞게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얘들아 이제 이거를 일기 쓸 때도 똑같다. 일기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랑 했는지를 그냥 자세히 쓰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일기 쓰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기는 이제 저희가 1학년들은 거의 방학하기 전에 교과서의 제일 끝단원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기를 그러면 방학하기 전에 한 2, 3일 정도나 일주일 정도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7월 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일찍 아이들 교과서를 좀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일기부터 아이들한테 충분히 연습을 시킨 뒤에 방학 때 이어서 쓸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에 교과 진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기 쓸 때는 처음에 날짜, 날씨, 그 다음에 겪었던 일, 이 순서, 그 다음에 일기감 고르기, 내가 어떤 주제로 쓸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아이들한테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일기 공책에다가 붙여주는 건 이제 또 다른 걸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기를 쓰려면 아이들이 다른 글씨를 써야 되고 띄어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주제로 쓸 것인가 아이들 이야기를 꼭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일기 쓰기 전에 일단은 띄어쓰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1학년들한테 뭐 띄어쓰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들은 처음에 그냥 제대로 가르치면 첫 단추를 잘 끼면 그 다음에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조금 힘들지만 계속 알 때까지 반복해서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굳이 뭐 띄어쓰기 있을 때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과서에 띄어쓰기도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림 일기에서 띄어쓰기 할 때 척하는 무조건 띄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 했을 때, 느낌표일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화 내용이 달랐을 때는 다시 문장을 바꾼다는 거.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기를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이제 이게 현재 우리 반 아이들 일기인데요. 일기장을 그냥 니네들 일기 사와.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기장 사와, 일기 쓰자. 근데 올해는 제가 일기장을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일기장을 보통 굉장히 큰 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노트 이 정도인데 저는 노트 크기로 해서 대신 왼쪽에는 그림, 오른쪽에는 글씨.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일기를 처음 시작하면은 한 페이지에 위에 그림, 아래에 한 다섯 줄 정도 해서 글씨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선생님 모자라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저는 이제 좀 많이 쓰자. 예,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쓰자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제가 다 사가지고 이름 다 써가지고 하나씩 다 선물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받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을 다 주고 너희들이 평생 간직할 그 추억 1학년을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자. 이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너희들이 일기를 봤을 때 글씨가 너무 못 알아보게 쓰거나 엉망이면 나중에 또 보고 싶지 않겠지. 기왕이면 띄어쓰기도 하고 바른 글씨도 쓰도록 해보자. 이래서 제가 7월 7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학이 21일 했으니까 한 2주 정도 이렇게 일기 지도를 했는데 그전은 매일 했습니다. 매일 일기를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 일기는 그 대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기는 숙제가 아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행성해요. 일기는 너희들 밥 먹듯이 그냥 매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끔 해주고 너희들의 마음의 정리도 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기를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일기는 아이들이 숙제가 아니다. 이렇게 약간 세는 식으로 저는 수시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불만이 없게끔 대신 또 저는 이제 보상을 합니다. 대신 다음날 우리 친구들이 일기를 다 써갖고 오면은 선물이 다 줍니다. 단 뭐 사탕 한 개라도 이렇게 다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일기를 쓸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먼저 어떻게 보면 왼쪽에 그림을 크게 그려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첫날 아이들한테 7월 7일 날은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첫 시작이 똑같은 주제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반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는 국어 동요제가 있어요. 국어 동요제를 저희 반 아이들은 4팀으로 해서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2팀이 본선에서 돼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그날 본선하는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국어 동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노력했던 거, 또 이제 본선에 들어간 친구, 좀 못 간 친구들 다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너희들이 동요제에서 했던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거라.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요제에 있었던 일. 대신 그냥 동요제가 있었다, 재밌었다 이게 아니고 누가 참석했으며 동요제는 언제 했었으며
어디서 했는지 육하 원칙으로 이렇게 쓰게끔 했어요. 그거를 이제 서로 말로 하고 모르는 글씨는 좀 가르쳐줘요. 그래서 첫날은 국어 동의제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너희들이 있었던 일을 써갖고 와라. 그리고 저는 아침에 오면 일기장을 다 일단 꺼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다 돌아요. 아이들이 다 써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꾸준히 일기를 쓰면 방학 끝나면 그 사랑의 일기 공모전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들 다 보내고 싶다. 누구 한 명 안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써서 공모전도 도전하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뭔가 목표를 줬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이렇게 검사하면서 그림 잘 그린 친구, 아니면 좀 그림이 너무 조그마하게 그린 친구 이러면은 저는 아이들한테 막 2가지 샘플 보여줘요. 그래서 거의 한 명 한 명씩을 잘한 점을, 조금 부족한 점을 다 보여줘요,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된 거지, 이렇게 하면 조금 뭔가 부족한 거 있지. 그러면 아이들이 다른 친구 일기장을 글을 보는 게 아니고 글씨라든지 그림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장을 다 보여주고 그거를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조금 미처 못하니까 선생님 일기 검사 안 해요? 근데 딱 2주 했는데도 아이들은 벌써 선생님 일기 쓰는 게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띄어쓰기 그때그때 이제 지도를 했던 거예요. 매일 전체 아이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은 앉아있고, 그래서 여기 띄어쓰기 이게 조금 안 됐네, 다음에는 여기 띄어쓰기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띄어쓰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글씨라든지, 글씨가 좀 너무 또 못 쓴 친구들은 야, 다음에 조금 글씨 좀 다르게 써줄래? 너 다음에 너 이 글씨 봐도 네가 못 읽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놀래버렸어요. 어떤 친구는 수학 숙제를 내줬는데 수학 숙제는 안 해왔는데 일기를 써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2주 동안에 전체 아이들이 다 써갖고 100%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았다, 너희들한테. 그래서 방학 때도 기대해보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방학 동안에 얼마만큼 이렇게 써갖고 오면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이제 선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은 매일매일 쓰게끔 하는 데는 매일매일 보상을 이렇게 조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구가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척하는 항상 이렇게 띄고요. 요 다누리 로켓 이거 발사한 거 8월 5일 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일기 쓰냐고 했더니 매일 쓰고 있대요.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친구.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아이들이 그때 처음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림들을 이제는 크게 핵심적인 그림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자, 검사를 이제 올해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매일 했지만 이제 2학기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월요일 날은 일기 갖고 오는 날. 그래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몇 개를 썼는지 제가 이제 그 날짜별로 해서 개수를 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동그라미 빨간 걸로 그려놓은 것은 이 친구가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쓴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제가 큰 선물 2개를 줘요. 그리고 대신 이제 5일, 그래도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5일은 봐줘요. 그래서 25일 이상 쓴 친구들은 선물 하나를 줘요. 그런데 너무 일기 안 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너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잘 쓰자 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안 되면 이 친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너는 좀 스스로 안 되면 좀 남아서 선생님하고 좀 지도를 받아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은 매일 남아서 쓰고 가자. 제가 조금, 너 습관을 가르치기 위한 거야. 너를 뭐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일주일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부터는 남기 싫어서라도 아이가 스스로 써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쓰게끔 제가 조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도 이렇게 했고요. 제가 올해는 이제 아마 2학기 때는 제가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보상은 아이들한테 이제 꼭 먹을 건 아니고요. 저는 학용품으로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집에도 있는데요, 이랬지만 저는 선생님이 주는 학용품은 굉장히 귀한 거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눈가사탕 하나도 감사히 받는 친구가 나중에 복이 올 거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거 하나를 줘도 아이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항상 뭔가 보상을 해야만이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공책에 적어 이제 일기를 아이들이 이제 또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쓸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공책 앞쪽에다가는 자 이거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책 뒤에다가는 주제일기 이번 방학 때도 제가 붙여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일기만 쓰는 아이들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이렇게 좀 너희들이 전혀 생각이 안 나면 요 주제 중에서 골라서 써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동화책 읽고 작가한테 편지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걸 보여줍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붙일 때도 그냥 다 붙이는 게 아니고 위에만 살짝 붙여서 이거를 나중에 그 다른 공책이 바뀌면 띄어서 다시 또 붙이게끔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일기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국원초등 처음 발령 받아가지고, 이건 남산 친구구나. 우리 반 친구에 굉장히, 성격이 조금 모난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일기를, 꼭 생활일기 아니더라도 어떤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보고 뉴스를 보고 그에 관련된 걸 써도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고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칭찬받는 걸로 인해서 계속 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저는 시도 쓰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일기를 써서 저는 올해 친구들한테 작년 선배들이 쓴 일기하고 제가 작년에 여기 양성과정에서 들었던 일기 그거를 아이들한테 올해 보여주고 일기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올해 다른 해보다 굉장히 잘 쓴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만화 일기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종류를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쓰게 합니다. 이것도 이 친구도 조금 좀 마음이 아픈 친구인데 약간 특수 아이거든요. 근데 일기만큼은 자기 여기서 표현하고 이 일기를 통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를 그래서 이게 또 헬렌 켈러를 읽고 이게 쓰고 동화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사랑의 일기 저는 목표를 이제 선생님들이시면 뭔가 아이들한테 희망을 이렇게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기 써 이렇게보다는 어떤 사랑의 일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지금 여기 보면 교육감상 이렇게 지금 예고, 여고, 여중 이 친구들은 다 제 제자들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 항상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일기를 이 친구들도 제가 다 이렇게 지도한 친구들이라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봐요. 너 일기 계속 쓰고 있니? 그러면 쓰고 있다고. 그러면 한번 보내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모전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은 제가 한 번씩 그 공모전 있으면 그리고 이제 공모전 있을 때만 아니라 수시로 한 번씩 문자를 보내요. 일기 계속 잘 쓰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엄마들은 아우 1학년 때 잘 썼는데 그때는 잘 썼는데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쓰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다시 쓰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뭐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저한테 찾아오면 너 일기 쓰니? 항상 첫 마디가 예, 그러면 이제 일기 쓴다고 막 제가 칭찬해주고 그래 너 참 잘한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년도에 이렇게 아이들 39명 했고요. 이제 21년도 작년에는 43명.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도 다 제 제자들. 이렇게 해서 올해도 지금 우리 아이들 공모전이 이제 있어서 이제 일기 쓰는지 확인해갖고 올해도 이렇게 지금 보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그 20년도에는 아이들이 상품도 받았었어요. 그 너무 아이들이 좀 1년 내내 상 한 번도 못 받는데 이 상을 받아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자신감도 가지고 온 걸 봤었어요. 그래서 21년도에도 우리 아이들이 다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기는 숙제가 아니고 생활 습관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예,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선생님들 혹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뭔가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힘들지만 한번 끈기와 노력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